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군산을 살리겠다며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요. 직격탄을 맞은 군산 경제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때 완성차들로 가득했던 GM 군산 공장 신차 야적장. 잡초만 무성합니다.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된 협력업체들은 잇따라 군산을 떠났습니다. 2차 협력업체가 운영한 이 공장 역시 거래선이 끊기자 문을 닫았습니다. 6, 7월 정도까지는 저쪽에서도 조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딱 되면서 아예 아이템을 철수를 했죠.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뒤로 120여 개 협력업체 가운데 24곳이 문을 닫거나 휴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근히 버텨온 협력업체들도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올해는 4월이 이제 더 걸려 있죠. 이제 문을 닫느냐 아니면 살아남아서 뭔가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될 걸로 보여져요. 일자리를 잃은 2천여 명의 근로자들은 재취업 교육을 받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마저 이번 달로 끝나 생계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일용직이라도 또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고 기다리고 좀 더 찾아보고 그런 적이더라고요. GM 군산 공장 인근의 원룸촌입니다. 어디를 보나 빈 가게가 즐비합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700억 원의 지역 상품권이 발행됐지만 상인들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 숫자 안 된다고 봐야죠.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더 빠져나가. 원룸에 살던 근로자들은 계속 떠났지만 들어오는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동네가 원룸 600개가 넘어요. 거기가 10개씩만 잡아도 6,000명이시라는데 많이 돼야 한 2명 그런다니까. 군산 공장의 폐쇄 발표가 나온 지 만 1년이 됐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영세 상인들과 협력업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려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경찰 간부의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전북대 교수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메일에 이어서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교수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총장 선거 개입 의혹 중심에선 경찰청 김모 경감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을 산 교수 4명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교수는 지난달에 이어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바쁘니까. 앞서 경찰은 정보전산원을 통해 교수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교수들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감과 해당 교수들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새로운 것이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교수들은 최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통해 김 경감과 교수들이 선거 개입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또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의 혼불마을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자락이 파헤쳐지고 폐기물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흙이 대량으로 반입됐는데요. 인근의 청호저 수지에는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남원 혼불마을 인근의 한 야산입니다. 대하소설 혼불을 쓴 최명희 작가의 집안인 상령 최 씨의 종중 땅입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뽑혀나가고 산자락이 파헤쳐졌습니다. 묘가 훼손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를 갔다 가서 파업시켜버렸는데 그 손자가 하면 어쩌서 내가 또 종손이라 7대 종손이라 내가 간단한 자손도 아니여. 7대 종손인데. 인근 논밭에는 폐기물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흙들이 한가득 쌓이면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야산을 훼손한 인근 주민이 울산에서 반입해
분뇨까지 함께 뒤섞은 건데 주민들이 현장을 적발해 남원시에 신고했습니다. 남원시는 폐수 오니가 포함된 흙들이 반입된 것으로 보고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연구원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50대 50으로 섞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하는 일이지 자기가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더 큰 문제는 인근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100년 전 최명희 가문에서 만들어 영구 보존하기로 한 저수지에 벌써 오염된 물이 흘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60, 70 농가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물로 지금 벼농사를 수확을 해서 쌀을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된 주민은 야산을 훼손한 것은 포클레인 기사의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뿐 본인과는 관계가 없고 무덤 역시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들여온 흙이 문제가 돼 저수지 등이 오염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그 잘못된 거라면 청어조수가 오염되면 안 돼요. 오염되면 안 돼. 내가 어떤 사항이 되든지 막말로 저를 팔아서도 내가 그 원상복귀할 거예요. 남원시는 청호 저수지의 물을 채취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산림 훼손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주민과 지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환경훼손은 어떻게 막을지 하나같이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해 4기가와트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그리고 지역과 환경, 어민 대표 등 모두 18명이 참여합니다. 이 사업이 내부 개발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이 지역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참여할지, 지역업체는 어느 비율로 참여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민 피해와 환경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처음엔 좀 지리하고 좀 힘드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좀 함께 같이 잘 넘겨서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갖고 이견을 좁히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요즘 같은 졸업과 입학철에 가장 많이 팔리는 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프리지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량 수입 품종에 의존했는데 최근에는 국산 품종 보급률이 60%를 넘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진노란 꽃잎을 가진 프리지아가 상큼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골드리치 품종입니다. 꽃색이 선명하고 많이 피는 게 특징인데 재배 기간이 짧고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외국산 품종에 비해서 생산 기간이 짧아요. 수확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의 다 졸업 시기에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이 곱고 대가 굵기 때문에 또 끝이 아름다워서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리지아 품종은 10여 년 전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했지만 최근엔 국산 품종 보급률이 60.4%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종구가 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종구를 수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국산 품종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가격도 네덜란드산 이본느보다 20%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프리지아를 제외한 다른 화훼류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국내 화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미와 국화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화나 장미 같은 품종이 다양하고 그리고 계속 소비가 변하는 이러한 품목들은 한 40%에서 50% 이 정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도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서 농촌진흥청은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덜기 위해 국산 품종 보급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완주 로컬푸드 정책을 지역 단위 먹거리 정책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늘립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펴낸 푸드플랜 운영 안내서입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먹거리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교재나 마찬가지로 완주 로컬푸드 정책이 중소농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다면서 선도 사례로 실렸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우수한 사례를 해서 전국에 소개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고 과잉, 경쟁 작물의 등장 등으로 어려운 고창 복분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창군은 새로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 이력제 등에 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이 3월부터 구인 구직 상담과 소규모 취업 박람회 등을 담당할 로컬잡 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 운영은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맡고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순창군이 다음 달 29일까지 순창의 모습과 생활상 등이 담긴 문서와 사진, 인쇄물 같은 민간 기록물을 공개 수집합니다. 순창군은 심사를 거쳐 최고 50만 원의 상금을 주고 접수받은 기록물은 전시회를 연 뒤 돌려줍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실업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실업률은 3.8%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2017년 1월 4.6%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통계청은 농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돼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도의회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폐기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전라도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전라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통해 군산에 유입된 지정 폐기물을 신속하게 내보내야 한다면서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임실군 토양오염 정화업체 문제와 전북 악취 대응 문제 등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일부 특수목적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직원 임금 삭감이나 체불이 잇따라 전교조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교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일부 학교들은 이사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임금 삭감의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수업료에 의존하는 특목고가 정원이 미달되자 교사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낙후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전주에서 열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지난 50년 동안 차별을 받아왔다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전주시를 문화로 특화된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도가 부안 격포항의 확장을 추진합니다. 전라도는 해경 경비정이 정박하지 못할 정도로 비좁은 격포항을 넓혀서 함정과 레저용 선박, 여객선 등이 동시 접안하는 어업 레저 단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해수부에 개발 계획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측정소 6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전라도는 전주와 완주에 각각 1곳, 익산과 군산에 각각 2곳 등 모두 6곳의 미세먼지 측정소를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집중 측정소 1곳을 전북에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고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완주를 비롯한 8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6도 등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동부 내륙 지역에는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